채널 H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의 식이요법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거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제 이걸 먹으면 좋다가 내가 이걸 끊으면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이 생활 습관, 먹고 바로 눕는 습관, 복대 같은 이렇게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든지 또 윗몸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습관을 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과식,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라면 이런 거 끊으셔야 되고, 뱃살 빼기. 이 뱃살이 복압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살 빼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나 다 지켰는데도 근데도 나는 여전히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너무 힘들다. 무려 1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끊으면 다시 원위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등 통증 때문에 등지압을 했는데 나는 희한하게 고질적인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졌다. 나 소화가 너무 잘 된다. 위장이 좋아졌다. 그러시면서 아니 등하고 역류성 식도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충분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등지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횡격막이 이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역류성 식도염은 횡격막 긴장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횡격막이 뭐지? 말 그대로 횡격막, 횡으로 나뉜 경막입니다. 횡격막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횡격막의 정중앙으로 뭐가 지나가죠? 식도가 통과합니다. 여기 있는 이 횡격막이 이 식도를 꽉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식도가 횡격막을 뚫고 내려가서 위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횡격막이 제대로 운동을 못하고 긴장하잖아요. 그럼 이 하부식도 관략근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산이 쉽게 역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흉추 7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굳으면 횡격막도 긴장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등지압으로 등과 흉추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된 횡격막 기능을 회복시켜서 위산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등이 굽고 딱딱하잖아요. 위장 쪽 고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내 등만 똑바로 펴잖아요. 벌써 내 컨디션이 달라졌다 느끼시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굽은 등은 복부 압력을 증가시켜요. 위산 역류를 유발하고 위식도 관략근의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등지압만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다 좋아진다? 오해하지 마세요. 치료약이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서 내가 스스로 셀프로 내 등만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 영상을 올립니다. 아마 내가 바로 이런 증상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집중해 주세요. 60대 여성 환자분이 내원하셨어요. 신물이 넘어오고 목이 간질간질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 위 내시경에서는 역류성 식도염만 있고 또 심장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분은 나는 너무 숨쉬기가 어렵고 명치가 답답하고 기침이 잦아서 코로나인가 싶어서 그 검사까지 했는데도 정상이다. 밥만 먹어도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이게 안 내려가고 명치가 쪼이고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더니 체중이 한 달 사이에 4kg가 빠져버렸다. 근데 최근에는 등 통증이 너무 심하고 잠도 잘 못 잔다. 내과에서 약을 1년을 먹었는데 그때뿐이고 끊으면 다시 기침 나오고 가슴 뻐근하고 등 통증이 너무 심하다. 나는 술, 담배, 과식, 야식,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이런 거 역류성 식도염이 안 좋다고 해서 나는 그런 거 다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증상은 계속된다, 안 낫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술, 담배, 과식,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 급하게 먹는 습관, 야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런 습관 하나도 안 해도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6개월, 1년이 돼도 증상이 잘 안 낫습니다. 1년 됐는데도 증상이 그대로다. 근데 요즘 약이 참 좋습니다. 너무 잘 들어요. 1년째 안 낫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나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정말 내 증상이 단순히 이게 위산 역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근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원인을 의심해야 될까요?
자율신경 실조증. 여기 이 사례자분은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심했고 또 가부장적인 남편이 이해 1도 없이 결혼 생활 내내 참고 살아왔던 어떤 억울함, 우화 이런 게 심했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60대가 되고 아이들도 다 출가시켜서 편하고 또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남편 얼굴 볼 때마다 옛날에 억울한 상황이 본인을 너무 괴롭혀서 미움, 원망이 계속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 뒤통수만 봐도 갑자기 왜 심장이 쿵 하고 벌렁거리면서 가슴이 쪼여오고 그런 날은 여지없이 침을 올라고 체하고 등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내 몸이 참 힘들다. 네, 이분 얼핏 보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받으니까 식도염 약을 써야 하거나 뭐 단순히 위장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핵심은 아닙니다. 본질은 자율신경 실조,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 과민 반응이에요. 이런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과다 분비된 위산을 제산제로 중화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죠.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위산 분비가 안 뒤죽박죽하게 하고 느슨해진 위 식도 관략근을 안 느슨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자율신경. 이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은 자율신경입니다. 위장에서 위산을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량 분비하고 음식이 위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식도 관략근을 조여주는 것도 역시 자율신경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자율신경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산 분비 지 마음대로 되고 역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은 약을 오래 먹어도 잘 낫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위 뚜껑이 지 마음대로 열리면서 계속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진료신문 열자마자 나는 종합병원입니다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본인 증상을 아예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 오세요. 너무 많아서 상담할 때 까먹을까봐. 50대 환자분이 편지지에 증상을 아예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온몸이 아프다, 어지럼증, 불면증, 얼굴 상열, 이명, 귀에서 딱딱오리 소리가 들리고 혀는 화끈거려서 김치도 못 먹고 입마름이 너무 심하다, 등은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을 너무 자주, 그러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손발은 시리고 얼굴은 뜨겁고 불편한 증상만 거의 20가지가 넘어요. 이분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분 드시는 약만 한 주먹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만 치료할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열쇠예요. 남편분이 잘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를 하셔서 그 때문에 좀 화병을 많이 앓았다고 하시네요. 특히 이 화병 환자분들 중에 신경성 위장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병인데 그냥 위장병이 아니고 자율신경 실조증성 자율신경 실조증 검색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내가 바로 그 증상입니다 하고 댓글 다르시는 분 참 많으셨어요. 환자분이 오셨어요. 나는 소식하고 밀가루 과자빵은 입에 대지도 않는데 계속 신물이 넘어오고 기침이 잦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 배가 가스차고 부글거리고 명치도 답답하고 아프다. 큰 문제 있나 싶어서 내시경, 복부 초음파, CT 검사 다 해도 이상 없다. 역류성 식도염만 있고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해가지고 위장약 먹어도 차도가 없고. 이런 분들 자세히 보잖아요. 가스 차고 트름 나오고 뿐만 아니라 목에 이물감, 손발 차고 생리부순, 소변 자주 보러 가고 이런 분들의 설진을 하잖아요. 혀를 보면 백태가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 상열감,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다 하실 텐데 각종 종합검진, 뇌검사, 심장검사에도 이상은 없대요. 이런 환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악의 위장병이죠. 즉 식적인데 그냥 식적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증을 동반한 식적입니다. 이런 신경성 위장병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소식을 해도 안 고쳐져요. 역류성 식도염만 있다 그래가지고 PPI 제제 먹어도 그때뿐이고 별 차도가 없고 여러 병원들 전전하다가 자율신경이 화병 치료한 뒤에야 증상이 차도를 보이는 경우 임상에서는 자주 봅니다. 스트레스, 긴장, 우울 이게 뇌와 자율신경을 자극해요. 위, 장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위장약으로만은 해결이 안 됐구나.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식적을 없애고 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약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위장 근육 자체를
덜 긴장시키게 돼요. 그러면 위장 운동이 정상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스가 줄었네, 속이 편해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위의 사례자처럼 나는 너무 힘든데 검사해보면 역류성 식도염만 있다는 분들, 약 먹어도 나는 별 소용이 없다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등, 어깨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등부터 뭉쳐요. 등이 긴장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 무너진 자율신경의 균형을 한 방에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사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이런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내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주제죠. 특히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의 셀프 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입니다. 특히 흉추 5번에서 한 10번 부위는 이 위장하고 연결된 신경하고 관련이 많아요. 근데 이쪽 근육이 긴장하고 딱딱하잖아요. 그 위장 신경 조절이 불안정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딱딱하지 않게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등에는 자율신경 연결된 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지압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잖아요. 그럼 위산 분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등지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율신경에는 등이 중요하다, 등이 막히면 안 된다, 이 등에는 자율신경에 중요한 스위치가 있다, 그게 바로 배수혈, 등배자를 쓰죠. 등에 있는 중요한 경혈입니다. 이 배수혈이 안 막히게 잘 관리하고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등에 있는 척추 라인, 자율신경이 나오는 이 루트들이 근육이 딱 굳잖아요. 그럼 신경들은 셧다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등지압 패드예요.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나 있잖아요. 지압봉이 있어요. 이것을 대고 눕잖아요. 그러면 척추 양쪽의 배수혈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압봉이 있는 거죠. 이 등지압 패드, 이 등판, 요것을 바닥이라든지 침대에다 놓으세요. 척추의 만곡을 따라서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배수혈을 지압할 수 있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화 하시면 좋아요. 나 이 등지압판 없다? 괜찮습니다. 집에 폼 롤러 있잖아요. 아니면 전동 마사지건 이런 것들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배수혈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등 통증 그리고 위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횡격막 호흡입니다. 이미 횡격막 호흡법도 알려드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 장현성님 이거 하니까 갑자기 위장장애랑 역류성 식도염이 호전되네요. 커피 마시고 위 아파서리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아니 호흡만으로 이럴 수가, 감쪽같이 좋아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서두에서도 제가 환자분 사례 보듯이 그분도 등 통증 때문에 등지압 했을 뿐인데 아니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졌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이 횡격막 긴장하고 역류성 식도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싱가포르 의과대학 연구팀이 역류성 식도염과 횡격막 호흡의 관련성 연구가 역류성 식도염에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바른 호흡을 해서 횡격막 기능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은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1분에 6번 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때요? 이쪽 가슴은 안 움직이고 이쪽 배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풍선을 부풀린다는 느낌으로 풍선을 줄인다는 느낌으로 더 자세한 원리하고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H 횡격막 호흡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 감자, 달걀, 흰자, 유분피 좋습니다. 식도를 자극하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마의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예민해진 위 벽을 보호해주고 위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해서 식도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죠. 속쓰림이 내가 심하다. 그럼 아침 공복 시간에 생 감자즙을 드시라고 추천해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H 감자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근피, 느릅나무 껍질이죠. 이 유근피는 슬리퍼리 앨럼이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개선을 위한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느릅나무 껍질을 물에 끓이면 느른한 점액질이 물로 녹아 나오는데 물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위산으로 헐어버린 위벽의 진정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하게 우려서 차처럼 마시는 것 추천합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식습관, 생활습관, 뱃살 빼기 다 했는데도 난 안 낫는다. 나는 제산제 1년 먹었는데 끊으면 다시 재발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접근,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한 증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 약 없이 역류성 식도염 개선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에는 등지압, 횡격막 호흡, 식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음식, 마, 감자, 달걀인장, 유분피 알려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매일매일 실천해 보세요. 아마 실천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밀리 하세요.